68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보겠습니다.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는요,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그중에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 하시면 됩니다. 이 역학적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 역학적 에너지다. 까지이죠. 네.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잠깐 어, 생각을 좀 해보죠. 우리가 이제 뭘 했었냐면 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은 힘을 주어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시켰을 때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고요. 얼만큼의 알짜 힘을 주었는지, 합력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알짜 힘의 방향으로, 합력의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는지 곱해주면 한 일의 양이 나옵니다. 뭐 10N의 힘으로 2m 밀었다. 그러면 20줄의 일을 하였다. 라고 표현을 하죠. 이 일이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이니까요. 어, 힘과 이동 거리 그래프에서 이렇게 뭐 10N의 힘으로 4m 밀었다. 그러면 힘 곱하기 이동 거리. 그러니까 힘과 거리 그래프의 그래프 아래 면적이 40줄이 한 일의 양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래프가 똑같이 4m 이동을 했어요. 똑같이 4m 이동을 했는데 힘을 점점 0에서 10N으로 점점 세게 줬습니다. 그럼 4m 이동한 동안 한 일의 양은 역시 힘과 거리 그래프 아래 면적이 한 일의 양이니까 한 일의 양은 삼각형의 넓이, 그래서 2분의 1 해갖고 20줄이 되겠습니다. 자,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1이었습니다. 힘을 주어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시켰을 때 일을 하였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이 0일 때, 이동거리가 0일 때,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의 수직일 때 한 일의 양은 없고요. 그럼 에너지. 우리 오늘 에너지 할 건데요. 에너지는 뭘 에너지라고 하냐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합니다. 100줄의 에너지가 있으면 100줄의 일을 해주고요. 그리고 어떤 물체에 50줄의 일을 해줬어요. 그럼 에너지가 50줄이 증가합니다. 에너지만큼 일을 할 수 있고 일 받은 만큼 에너지가 늘어나며 그리고 이제 일 해준 만큼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죠. 전기 에너지, 빛 에너지, 화학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열 에너지, 화학 에너지 뭐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할 게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역학에서 쓰는 에너지죠. 힘에 관한 학문. 이 역학적 에너지는 뭘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냐면 키네틱 에너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운동하는 물체가 부딪혀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키네틱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잠재적으로 그 위치에 있어가지고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잠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방향 상관이 없고요.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의 합으로 나타내고요. 자, 그리고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입니다. 예를 들어서 2kg짜리가 날아가고 있어요. 2kg짜리가 10m/s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다면 2분의 1 곱하기 2kg 속도의 제곱이요. 10m/s의 제곱 해주시면 100kg 미터 제곱 per 세크 제곱이 되는데요. 이게 100줄입니다. 그러니까 줄하고 킬로그램 미터 제곱 per 세크 제곱하고 같은 단위예요. 네. 운동에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키네틱 에너지. 조금 이따가 증명을 하긴 할 텐데 그냥 외우시면 돼요.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EK는 2분의 1 mv 제곱이다. 자, 그리고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보도록 하죠.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EP는 mgh로 나타냅니다. m은 질량이고요. g는 중력 가속도 9.8m/s 제곱. 그러니까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제가 아마 초반에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지구 표면 근처에서 모든 물체는 1초에 9.8m/s씩 증가를 합니다. h는 이제 떨어진 높이,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 높이는 이제 기준면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동 에너지는 질량과 속도의 제곱에 고배비례하고요. 질량이 2배, 3배면 운동 에너지 2배, 3배, 속도가 2배, 3배면 운동 에너지 4배, 9배, 질량 3배, 속도 3배면 운동 에너지는 27배. 운동 에너지는 질량과 속도의 제곱에 고배비례합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질량과 높이의 곱에 비례합니다. 질량이 2배, 3배면 위치 에너지 2배, 3배, 높이가 2배, 3배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2배, 3배, 질량 3배, 높이 3배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9배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물리1에서는 하나를 더 하게 되는데 탄성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2분의 1 kx의 제곱. 요 k가 탄성 계수, 그러니까 탄성에 관계된 수, 그러니까 용수철의 특성을 나타내요. 혹은 용수철 상수라고 합니다. 1m 늘릴 때마다 얼만큼의 힘이 필요한 용수철이다. 이 용수철 상수가 클수록 되게 짱짱한 용수철이에요. 낭창낭창하니 잘 늘어나는 게 아니고 잘 안 늘어나고 잘 안 줄어들죠. x는 변위입니다. 자, 요것들 그냥 외워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예, 그냥 외워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다. 질량 곱하기 9.8 곱하기 높이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x 제곱이다. 2분의 1 곱하기 용수철 상수 곱하기 변위의 제곱이다. 그냥 해서 구하면 되는데 이게 좀 그렇죠. 예, 좀 그렇죠. 증명을 한 번씩 하고 그냥 외워서 문제를 풀도록 하죠. 그래도 증명을 한 번씩 해야죠. 운동 에너지부터 좀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 받은 만큼 에너지가 증가를 하는데요. 질량이 m인 수레가 있습니다. 근데 질량은 m인데 멈춰 있어요. 속도가 0이죠. 그럼 얘 처음에 운동 에너지는 0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 운동 에너지니까 운동 에너지가 0이죠. 멈춰 있으니까요. 자, 여기 힘을 줍니다. 힘을 요만큼 줬어요. 요 거리만큼, S 거리만큼 줬습니다. 마찰이 없는 평면에서 얘가 이제 계속 마찰이 없다면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요 나중 속도를 V라고 하죠. 계속 마찰이 없으니까 계속 얘는 끊임없이 영원히 같은 속도 V로 마찰이 없다면요. 공기 저항도 없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2를 100줄 해줬으면 나중 운동 에너지는 100줄이에요. 처음에 2를 70줄 해줬으면 나중 운동 에너지 70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운동 에너지는 얼만큼 2를 받았느냐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 한 1회양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죠. 1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죠. 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우리 힘 대신에 운동 방정식 넣어볼게요. 가속도의 기본 정의, 그러니까 뉴턴 운동 2법칙 가속도 법칙에서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다 라고 했죠. 운동 방정식 넘겨서 F는 ma라고 합니다. 그럼 ma 곱하기 힘을 주어서 이동시킨 거리.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V는 V0 플러스 AT, S는 V0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그리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런 식도 있었어요. 근데 처음 속도가 0이니까 EAS는 V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럼 가속도 A는 ES분의 V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좀 넣어볼까요? 자, 그럼 질량 곱하기 가속도 대신에 ES분의 V제곱 해보죠. 요 약분되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2분의 1 mv제곱이 되네요. 뭐 이거 증명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 예, 그러니까 1 받은 만큼,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0줄이었는데 1 받은 만큼 운동 에너지가 늘어난다. 여기서 나온 식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나 그냥 외우셔도 된다고요. 예, 운동 에너지 증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보도록 하죠. 이것도 그냥 MGH 외우세요. 외우시고 증명이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기준면이 있고요. 지표면을 기준면으로 해요. 보통 어떤 물체의 질량이 m입니다. 지표면이 기준면인데 그냥 얘 높이가 0m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일 텐데요. 높이가 0m라고 하고
높이 뭐 H까지 올렸다. 뭐 한 10m까지 올렸다. 이렇게 올렸다라고 해보죠. 네. 아주 천천히 등속으로 올렸습니다. 예, 딱 올려놨어요. 올려놨어요. 멈췄어요. 운동에너지 0이에요. 자, 올리는 동안 100줄의 일을 해줬어요. 그러면 얘 위치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100줄이 됩니다. 올리는 동안 70줄의 일을 해줬어요.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는 70줄이 됩니다.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 거죠. 그러면 위로 올릴 때 얼만큼의 일을 했는지 보죠. 그러면 딱 일해준 만큼 여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될 텐데요. 자, 얼만큼의 일을 했냐면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속으로 올린다라고 하면 합력이 0이 되어야 될 텐데 얼만큼의 힘을 주어야 하느냐? 합력이 0이 되려면 아래로 작용하는 힘, 그러니까 중력만큼, 지구의 이물체를 잡아당긴 힘만큼 똑같은 힘을 위로 줘야 돼요. 중력보다 큰 힘을 주면 가속을 할 거고 중력보다 작은 힘이면 감속을 할 겁니다. 평균적인 힘은 중력하고 같은 힘을 주어야 등속으로 움직이게 돼요.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지구와 물체를 잡아당긴 힘. 요거는 질량에다가 F는 ma거든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예요. 무게도 힘입니다. 지구와 물체를 잡아당긴 힘,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 9.8m/s 제곱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kg의 무게는 9.8N이고요. 질량 10kg의 무게는 98N이 됩니다. 자, 얼만큼의 힘을 줘야 된다고요? 무게만큼의 힘을, mg만큼의 힘을 주어야 하고요. 자, 위로 이동시켰죠? 그러면 이제 위로 이동시켰으니까 이동 거리는 높이 h로 바꾸면 되겠네요. 아, 중력 포텐셜 에너지네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물체가 일 받은 만큼 에너지가 증가하는데요. 거기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외우세요. 운동 에너지 EK는 2분의 1 mv제곱, 중력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EP는 mgh. 하나만 더 추가를 좀 해볼까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건데 똑같은 종류의 용설이 있거든요. 여기에 추를 하나 매달았더니 1cm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길이가 두 개를 매달면 잡아당기는 힘이 2배가 되거든요. 잡아당기는 힘이 2배가 되면 2cm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용설의 늘어난 길이가 힘의 크기에 비례하니까 용설로 힘을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합력 0입니다. 물체가 멈춰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체가 잡아당기는 힘이 이렇게 되죠. 네. 근데 이제 합력이 0인 이유는 위로도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요. 복원력, 원래 상태로 복원하려고 하는 힘, 중력과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죠. 예, 탄성력이 작용합니다. 예, 탄성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탄성력이라고도 하고 복원력이라고도 하는데 밖에서 작용하는 힘, 용설을 밀든가 용설을 당기는 이런 밖에서 작용하는 힘, 이런 중력 같은 거 이런 걸 외력이라고 하거든요. 탄성력은 밖에서 준 힘, 외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요. 외력과 같은 크기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합력이 0이 되죠. 탄성력을 이렇게 좀 그래프로 나타내 볼게요. 세로축이 뭐 힘, 탄성력도 괜찮고요. 뭐 외력도 괜찮습니다. 이게 용설의 늘어난 길이 혹은 뭐 용설이 줄어든 길이 이게 늘어난 길이가 2배, 3배, 4배가 되면 탄성력도 2배, 3배, 4배가 됩니다. 탄성 한 개 넘지 않고 그러니까 용설이 고장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돼요. 기울기가 일정하죠. 잠깐만요. 이게 그러면 용설 변위가 x만큼이에요. 탄성력이 f일 때 기울기가 일정하네요. 그러니까 a라는 용설이 있고 b라는 용설이 있는데 같은 길이 늘어날 때 b는 더 작은 힘을 줬고요. 같은 길이 늘어날 때 a는 더 큰 힘을 줘야 되네요. A 용설은 그렇군요. A 용설이 더 짱짱하고요. 잘 안 늘어나고 B 용설이 좀 낭창낭창합니다. 요 기울기가 용설의 특성이네요. 기울기가 가로 변화량분의 세로 변화량이고요. 가로 변화량이 변이네요. 용설 변이. 세로 변화량이 탄성력. 요거를 K라고 하고 용설의 특성이니까 이렇게 숫자입니다. 용설 상수. 용설의 특성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용설 상수 아니면 탄성계수라고 합니다. 같은 용설이면 용설 상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탄성력은 어떻게 되냐면요. 탄성력은
마이너스 kx로 나타냅니다. 여기서 나온 거고요. 저 마이너스는 외력의 반대 방향이다.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방금 전에 1이 힘 곱하기 이동 거리라 그랬죠. 힘과 거리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면적이 한 1의 양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러면 용설에 이만큼의 일을 했다고 해봐요. 계속 늘릴 때마다 힘이 점점 드니까 요만큼의 일을 해줬어요. 그럼 용설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요만큼 저장이 되네요. 아, 여기서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죠. 잠깐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동거리하고 힘이 있는데요. 요 삼각형의 면적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여기 탄성력을 F라고 하고 변위를 X, 요 삼각형의 면적을 구해볼게요. 일단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을 해볼까요? 2분의 1. 그리고 세로의 길이가 F요. F. 그리고 가로의 길이가 X가 되겠네요. 예, 요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근데 이게 탄성력은 KX라고 했죠? 요거를 넣어볼까요? 그 용설의 특성을 넣어보면 변위만으로도 계산이 되니까요. 그러면은 2분의 1 KX 곱하기 X가 되네요.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의 제곱이 됩니다. 만약 변위가 2배 많이 늘어났어요. 2배. 그러면 이제 용설에 저장되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4배가 됩니다. 정리해보죠.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일은 힘을 주어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일을 했다라고 하고 그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한 1의 양이 됩니다. 물체가 일을 받은 만큼 에너지가 증가하고요. 역학적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의 합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2분의 1 질량 곱하기 속도 제곱,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높이, 그리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제곱, 용설상수 곱하기 변위의 제곱으로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이 역학적 에너지가요, 외부에서 힘을 받지 않았다면 역학적 에너지는 뭐 공기저항이나 마찰이 없다면 보존이 됩니다.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긴 하는데 그 총량은 보존이 됩니다. 다 했네요. 예. 자, 이제 좀 볼까요?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나타냅니다. 요 힘이 알짜 힘, 합력이고요.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곱해주면 한 1의 양이 되고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m은 질량, v는 속도이고요. 일 운동 에너지 정리인데요. 일 받은 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합니다. 일 받은 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하고요. 그리고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니까 힘 거리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면적이 한 1의 양이고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얼만큼의 힘을 주어서 이동을 시켰는가, 그러니까 얼만큼 일을 받았는가, 무게만큼의 힘을 주어서 h만큼 올렸거든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힘과 거리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면적이 한 1의 양이죠. x만큼 용설 길이를 변화시키면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제곱이 용설에 저장이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 역학적 에너지이고요.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됩니다. 위로 던지든지 아래로 떨어뜨리든지, 위에서 밑으로 올 때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갈 때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마찰이 없다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죠. 그리고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도 보존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운동 에너지 제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최대가 되고요. 0점,
평형점을 지나갈 때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제로, 운동 에너지 최대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다시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되고요. 바깥쪽으로 나올 때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이건 조금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아니고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입니다. 그러니까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다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보존 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 보존 법칙이고요. 요거는 그냥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이렇게 법칙은 반드시 참인 경우를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있으면 이렇게 칠 때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죠. 부딪힐 때마다 뭐 소리에 의한 에너지나 아니면 이제 열 에너지나 뭐 이런 것들로 전환이 되죠. 네, 이건 뭐 문제를 내용 별거 없는데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풀어보죠.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 뭐라고 할까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에너지, 운동 에너지 되겠습니다. 키네틱 에너지 EK는 2분의 1 mv 제곱, 단위는 줄을 쓰고 있고요. 1 운동 에너지 정리입니다. 알짜 힘이 한 1은 물체의 지금 운동 에너지니까 수평면에서 높이가 변하지 않았다면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습니다. 1 받은 만큼 에너지가 변합니다. 자, 포텐셜 에너지요. 물체가 기준면으로부터 위치에 따라 가진 잠재적 에너지입니다.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작용하는 포텐셜 에너지를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용수철과 같이 탄성력에 의해 갖는 포텐셜 에너지를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EP는 mgh, 탄성 포텐셜 에너지 EP는 2분의 1 kx제곱입니다. 물체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역학적 에너지이고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는 이게 뭐 공기저항이나 마찰이 없는 경우죠. 물체가 중력만을 받아 낙하하는 경우, 낙하할 때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거든요.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는요,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에너지로, 결국엔 다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가장 쓸모없는 에너지가 낮은 온도의 열 에너지예요. 결국에는 다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질량 2kg인 물체가 5m/s의 속력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 얼마일까요? 그냥 넣으시면 돼요. EK는 운동 에너지 EK는 2분의 1 mv제곱, 2분의 1 곱하기 2kg 곱하기 5m/s의 제곱 하시면 되겠죠. 얼마일까요? 25줄 되겠습니다. 2번 보죠. 그림과 같이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3m/s의 속도로 운동하던 질량 4kg인 수레가 일정한 크기의 힘 F를 받아 4m만큼 이동했습니다. 속력이 5m/s가 되었네요. 이 F는 얼마일까? 처음 운동 에너지하고요. 나중 운동 에너지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한 1량 되겠죠. 자,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EK는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처음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4kg 3m/s의 제곱이고요. 그럼 얼마가 되나요? 18줄? 처음 운동 에너지가 18줄이네요. 나중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4kg 곱하기 5m/s의 제곱이고요. 그럼 나중 운동 에너지는 50줄이 되겠네요. 그럼 얼만큼 일을 해준 건가요? 해준 일의 양은 32줄이군요.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인데요. 32줄의 일을 하기 위해서 4m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얼만큼의 힘을 준 거죠? 8N. 평균적으로 8N의 힘을 주었네요. 자, 3번 갑니다. 질량이요. 2kg인 물체를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얼마일까요? 지면에서는 높이가 0이고요. 그러면 10m 높이에서 2kg짜리의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기 저항 무시하고요. 그럼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포텐셜 에너지는 mgh, 질량이 2kg이고요. 중력 가속도가, 중력에 의한 가속도가 10 10m per sec 제곱을 했습니다. 질량이 2kg, 무게는 20N이군요. 자, 올라간 높이는 10m입니다. 20N짜리가 10m 위에 있으면 위치 에너지는 200J이 되겠습니다. 나중 위치 에너지가 200J잖아요. 지금 위치 에너지 증가량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는데요. 처음 포텐셜 에너지가, 처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0J니까, 예, 나중 포텐셜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 꼬이죠. 네. 위치 에너지 하다가 포텐셜 에너지 하다가 자, 용설 상수가 400N per m인 뭐 위치 에너지라고 하셔도 돼요. 용설을 10cm만큼 늘렸습니다.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일까? 이 용설 상수는 F는 KX라고 했죠. X분의 F입니다. 그러니까 1m 늘릴 때마다 400N의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0.1m 늘리려면 40N의 힘을 줘야 되는 거고, 용설 상수가 400N/m인데 변위가 10cm, 그러니까 0.1m 변위를 주었습니다. 그럼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이 P는 2분의 1 kx 제곱에 넣으시면 돼요. 2분의 1 곱하기 용설 상수가 1m 늘릴 때마다 400N. 자, 여기서 주의할 건 단위예요. 단위. 센티미터가 아니고 미터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0.1m의 제곱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얼마가 될까요? 0.01 하면 4, 2줄. 예.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줄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이요. 역학적 에너지 설명 중에서 괄호 안에 아이고, 차차,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야, 제 키를 잘못 눌렀어요. 죄송해요. 예, 5번이었죠? 아이고. 자,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설명 중에서요,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해요. 역학적 에너지는 물체의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으면 중력이나 탄성력을 받아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20m 높이에서 질량이 1kg 물체를 가만히 놓아 낙하시켰죠. 중력 가속도 10m per sec 제곱입니다. 낙하하기 시작하는 순간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입니다. 여기 지금 낙하하기 시작할 때 포텐셜 에너지는 없을 거고요. 뭔 소리야. 운동 에너지는 없을 거고요. 처음 속도가 0입니다. 포텐셜 에너지만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만 있어요. 20m 높이에서. 넣어보죠. 질량이 mgh입니다. 1kg g 9.8이 아니라 10m per sec 제곱, 높이가 20m.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최고점에서 200줄이었거든요. 네, 역학적 에너지도 200줄입니다. 10m 높이에 달했습니다. 10m 높이에 달했군요. 이때 운동 에너지는 얼마일까? 자, 역학적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랑 키네틱 에너지 합인데요. 역학적 에너지가 200줄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그 최고점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200줄이었잖아요. 근데 높이가 반절이 됐어요. 그럼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 비례하니까 높이가 반절이 됐으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100줄이거든요. 그럼 이제 어차피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100줄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만큼 키네틱 에너지가 100줄이 증가했겠구나. 10m 높이에서 운동 에너지는 100줄이겠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은 얼마일까요? 지면에서는요,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200줄이거든요. 지면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0입니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200줄,
이라는 이야기죠. 자, 2분의 1 mv 제곱 1kg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 200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속도의 제곱이 400이고요. 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속도는 20m/s가 되겠습니다. 네, 됐고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대표자료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